오늘 초대 손님은 일적인 능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계신 분이십니다. 감사원 감사위원이시기도 하고요.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를 이끌고 계신 김상규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공무원 불자연합회 회장 김상규입니다. 공무원 이제 불자연합회를 우리가 줄여서 공불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공불련은 공무원들의 신행 활동을 돕는 단체입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님으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예. 보통 저희는 이제 공불련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어떤 곳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공무원 신행 단체가 각 지역별로 이제 기관별로 따로 있습니다. 네. 그 기관 그걸 다 연결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공불련 진짜 전체 연합회 회의 역할이라고 몇 개나 생각합니다. 되나요? 지금 우리가 파악된 게 178개. 그 정도 한 12,000명 정도가 실제로 등록된 이제 인원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불자들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네. 좀 적극적인 분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이면 누구나 다 함께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부처님 앞에는 걸림이 없습니다. 다 올 수 있으니까 공무원이면 다 올 수 있고 우리가 그 법회를 할 때는 이제 가족들도 오고 다 그렇게 합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네. 나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 그런데 김 회장님께서는 그럼 언제부터 이 공불련 활동을 해 오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회장이 된 게 재작년입니다. 네. 재작년 7월 달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감사원으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불련 활동을 했고 그 전에는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회장님으로서 역할이 아주 막중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는 각자의 소속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관별 신행 활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이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제 구슬이 서말이면 뭐랍니까? 그걸 끼워줘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듯이 그걸 끼워서 사실은 보석이 되게 하는 게 제 역할 같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세요. 위원님께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올해 신년 법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께서 직접 목탁을 선물해 주셨다고 예, 들었어요. 예. 그때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았는데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사실 받고 싶은 선물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저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다 필요했던 걸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제 연불 이런 거 수련을 하는데 이게 그냥 하기엔 좀 민빈하잖아요. 이게 장단을 맞춰줘야 되듯이 이게 음악 악기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그걸 두드리면 그 연불 수행이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시죠. 저도 사실은 뭐 이렇게 불자다라고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서 살기는 했는데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 불교 영화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목탁 저도 이제 목탁 치는 법을 좀 배우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재미있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떠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재미있는데 이제 이것도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왜냐니까 우선 잡는 것부터가 힘이 빠져야 돼 보니까. 힘을 주면 안 되는군요. 골프하고 비슷해가지고 꽉 쥐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아주 지는 법부터 느슨하게 해서 이제 이게 막대기와 이게 목탁이 서로 자기들끼리 만나서 두드리가 소리 나게끔 해야지 인위적인 힘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잘은 잘 모르겠지만 제 느낌이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신년 법회 때 뭐 어떻게 직접 목탁도 예, 사실은 뭐 배운 지는 얼마 안 되지만은 많이 써야 빨리 익숙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우리 자동차 그 뭡니까 그 뭡니까 그 면허증을 따도 운전 안 하면 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연습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셨구나. 당장 써먹어야지. 예. 네, 아마 이제 저희가 항상 초대 손님께 인생의 선물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예, 예. 저희가 드리거든요. 예, 예. 김상규 회장님께는 인생의 선물이 뭔지 여기서 한번 여쭤봐야 목탁 얘기가 더 나올 것 같아요. 예, 예. 이야기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 있는 물건들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좀 설명해 그렇게, 주시죠. 예, 우선 목탁을 가져왔고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헐겁게 지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네. 아주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책을 가져왔는데 이제 왕호천축국전이네요. 네. 애초의 왕호천축국전인데 이 책은 제가 왜 중요시했느냐 하면 저 열심히 읽었어요.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해초 스님을 잘 몰라요. 그래요. 옛날에 네.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그 정도만 그렇죠. 이제 왕호천축 네. 국전이 있었다. 거기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이게 서초스님이 왕 그러니까 5천이 들어있으니까 5천 개의 나라를 또 갔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5개 천축국을 갔다 온 이야기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의 전례가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왔는데 그게 그래서 천수경에 백천만금 난조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려운 과정을 왔는데 그 어려운 과정을 설명한 글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기독교를 보면 사도행전 같은 게 그런 걸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교도 분명히 있는데 왜 자기 자랑을 안 했느냐. 근데 이제 그게 남아 있는 게 그 구법 그 여행기 같습니다. 이제 해초 스님, 현장 스님은 잘 알려져 있고, 근데 현장 스님은 너무 이제 희화화된 것 같아요. 손오공하고 이런 게 돼버려가지고 조금 그 어려운 과정이 조금 그 저렇게 설득력 있게 실감 있게 다가오질 않고, 그 여러 가지 스님이 있어서 법현 스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좀 잘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행기를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왕호천증군이 저한테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네. 읽는 동안에 불심에 대한 진수를 예. 이제 찾으시고 또 느끼시고 하셨는데 예. 앞으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책을 한번 연구하셔서 또 재미있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예, 제가 그 어줍잖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왕호천축국전하고 다른 거 이제 법현선념의 불국기 이런 걸 갖다 같이 엮어가지고 한 번씩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사실은 두꺼워서 엄두가 나질 그러시구나.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네. 그 좀 강의하는 건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왜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이제 아마추어인데. 근데 이제 제가 틈새 시장이 생긴 이유가 사람들이 너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추어 실력이지만은 이걸 가지고 조금 그 어디 가갖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부끄럽게. 위원님의 그 강의를 들은 분 중에 예. 이제 차츰 찾아뵙고 예. 더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그 예. 만화책입니다. 예. 네. 만화군요. 예. 안을 이렇게 한번 살짝 예, 보여주시겠어요? 화엄경 만화도 있네요. 이게 이제 이 이제 화엄경의 입법계품에 대한 만화인데 네. 이제 선제 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고 예. 그 성불하는 그 과정을 예. 설명한 표지 좀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네. 불교의. 마음이 맑아지는 불교 이야기. 예, 이게 화엄경 편이군요. 예, 10년 전에 네. 제가 행사 가서 이제 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행사 만화를 사셨어요. 템플스테이가 네. 아니요. 이야기. 아주 잘 돼요. 그럼요. 진짜 좋아요. 쉬운 요즘은 그런 걸로. 사실은 그 어린이들이라든지 젊은 사람 불자를 이제 우리가 그 자꾸 그렇죠. 끌어와야 되는데 예. 요즘 사람이 너무 바빠서 책을 안 읽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 좋은 방법이 많아 같습니다. 아. 이게 또 뛰어난 작가가 많아요. 예, 요새 편하게 읽고. 많아요.
최근에 신과 함께 영화가 나왔는데 그 만화책을 제가 열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주호민 작가가 아주 그 뛰어난 작가인데 그 예. 작가도 아주 요즘 훌륭하게. 트렌드에 아주 잘 맞는 예, 예. 그런 소통을 하시는 거죠. 사실 만화도 읽고 예. 웹툰도 읽고 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조금 만화책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법화경이라든지 엄청나게 좋은 소재가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또 고성 이야기도 네, 있고 네. 그걸 조금 만화로 그려내면 훨씬 그 비기너가 빨리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책들이 만화책을 통해서 예.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느 그 분들 많이 나오셔서 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전파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죠. 예. 네. 말씀대로 될 거예요. 그렇게. 아주 뛰어난 예. 작가들이 예. 많습니다. 네. 네. 2016년 회장님으로 취임하신 이후 예. 매월 거르지 않고 예. 정기법회를 열고 계신다고 하는데 전국에 계시는 그 회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기도 참 어려울 텐데 큰 일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매월 법회는 조계사에서 합니다. 아, 그 예. 조계사 근데 그 조계사에서 하는 것은 주로 수도권 물론 이제 다른 데서도 옵니다. 세종시라는 이런 데서도 오기는 오는데 수도권 어떤 그 공무원 불자들을 위한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중앙부처가 다 내려다 보니까 수도권에 이게 상당히 무너졌어요. 조직 연계가. 아. 그래서 뭔가 연합법회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매월 조계사에서 법회를 하고 있고 전국 법회는 한 작년에 같으면 한 4번 했습니다.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전국 법회를 이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또 이제 그 사찰 순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순례가 어떤 수행의 과정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관광도 되고 그러니까 네. 짜릿한 그럼요. 겸해서 하시는 게 겸해서, 좋아요. 예. 네. 그런 그 프로그램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좀 그 더 자주 하고 싶은데 이제 그건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도 바쁘고 또 우리 전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무원 다른 일 하다가 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마도 좀 힘의 겨운 그런 느낌도 듭니다. 네. 그래도 만나시면 이렇게 공통분모도 좀 있으시고 비슷한 어려움도 좀 토로하시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이게 서로 이해하는 만남. 만남의 네. 장이 되고 또 하나는 그 이제 사람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친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얼굴도 서로 알게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그 힘인 것 같고 또 그게 또 위안이 되고 내가 아는 사람이 또 늘어나는구나. 그러면서 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맞아요. 마음도 그렇죠. 생겨나고. 그런 게 우리가 보통 원래 법회 같은 경우는 끝나고 나서 차담을 합니다. 사람들이 뭐 바쁘신 분은 가고 남아있는 사람 한 20, 30명이라도 남아서 그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지는 계기를 만드는 예. 거죠. 함께 경전 공부도 하시고 이렇게 친해지고 차담도 나누시고 또 예.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이제 주시죠. 사실 좀 부끄러운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면 봉사활동 자랑해주세요. 한다고는 네. 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매년 한 연말쯤 가서야 우리가 봉사활동을 갑니다. 그 좀 더 자주 하기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론이라든지 노숙자 이런 데 네. 가서 이제 그 청소도 해주고 그런 역할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게 좀- 시작을 하다 보면 예. 이제 자주자주 하게 되고 그러겠죠. 예. 그래야 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좀 부끄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시네요. 네. 보람이 가장 있었던 일이라든가 또는 아직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보람은 이제 제일 많이 도움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일 전국 법회를 처음 할 때 그 2016년도 재작년 10월 달에 했는데 그때는 이제
종정예약께서 도와주셨어요. 직접 와서 예, 수개법회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전이 잘 된 거죠. 그래서 처음 하는데 그 인원이 500명 이상이 모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그 나름대로 공연도 하고 이제 그게 일종의 프로그램이 되니까 그 모임을 하면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법회도 잘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보람이 있었고 아쉬움이야 많죠. 뭐. 왜냐면 우선은 이제 규모가 뭐 한 600명, 700명 이렇게 될 때까지도 있었지만은 아무래도 1000명은 돌파를 못했다는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 젊은 불자들이야 또 신입 회원 입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네.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젊은 불자를 데려오기 운동 이런 것도 좀 하고는 있는데 그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기는 해도 그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 뒷받침해 주는 게 이제 젊은 엄마 아빠가 오려면 애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러시구나. 조금 노력을 더 해야 예. 돼요. 그 지난 1984년에 행정고시에 합격하셨어요. 예, 예. 그때 얼마나 좋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이후로 쭉 공무원의 길을 걸어오셨는데요. 예. 어려서부터 그럼 이제 어린 시절 학교 다니면서 나는 공무원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언제 그러면은 아니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서울에 와서 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 뭐랄까 이제 시골 사람들이 이제 막연히 이제 공직을 선망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일반 회사 가는 그렇죠. 것보다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애들이 지금 노량진 어떤 그 고시학원에 이제 안정된 직장 때문에 가는데 그 당시는 조금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 이게 공직이 괜찮은 거구나 가면 좀 알아주겠구나 하는 이런 게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큰 포부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가면서 이제 점점 다져지는 것이지 그 당시에 그 세상을 구제하겠다 이런 큰 원대한 포부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래도 마산고등학교 나오셨잖아요. 예. 그 명문학교인데 예. 거기서 공부하실 정도면 모범생에 가까웠고 또 그런 만큼 미래에 대한 어떤 틀림없이 뭐가 있으셨을 거예요. 예. 예, 그 점을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이제 이제 마산고등학교가 좀 공부를 그 당시에는 좀 잘하는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좀 어중간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오고 이제 대학을 와서 좀 철이 들어갔다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고독이 사람을 좀 키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했고 뭔가 하나 목표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들어서 이제 공직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왔는데 그게 크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가 뭘 돼가서 장관이 되겠다 이런 꿈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합격하는데 목표를 많이 두었던 것 같아요. 되면 뭐 좋을 것 같아. 마냥 그 당시에 이제 계급을 잘 알지도 못했어요. 네. 장관은 알았는데 그 밑에 어떤 계급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착착 이제 앞만 보고 간 거죠. 부모님들은 어떠신 분들이에요? 우리 아버님은 교편을 잡았습니다. 옛날에. 교편. 교편 네, 이제 네, 네. 그 당시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셨고 어머님은 뭐 옛날에 마찬가지 전업주부였고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렵게 키운 셈이 됩니다. 사실은 그 시골에서 교편을 잡으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어려운 어떻게 보면 희생만 하다 간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하니까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철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점점 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썩어 문드러져서 다시 걸음이 되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해야 사실은 건강하게 갈 것 같아요.
감사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제 감사원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제 규정에 따라서 일을 했는지를 보는 데입니다. 근데 규정을 어겼고 좀 부적 커럽션이 있거나 부정이 있거나 이런 걸 적발해내는 기관인 그 감사원. 공무원들에겐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분이신 곳이겠네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잘못한 사람일수록 건이 많이 날 것 같고 이제 또 일을 하다 보면 이제 그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 불교에 가보면 그 우리 일주문에 보면 사천왕상이 예,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역할을 한다 보면 되죠. 아,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예. 이거 어떤 그 국토를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떤 무슨 무서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모습은 아주 온화해 보이시는데요, 그죠? 우리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맞습니다. 부서군요. 이게 그 영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그 악역이 없으면 영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처럼 어느 역할이 악역의 역할을 하는 그런 때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욕도 많이 들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그런 기관이 없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 회장님에 대한 주변 평가를 이렇게 들어보면 예. 굉장히 좋으세요. 예. 뭐 재정 경제 분야에서 보기 드문 전문가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안목도 뛰어나시고 또 이렇게 오늘 제가 보니까 굉장히 온화하시기도 하고요. 예. 아이고, 정도를 고맙습니다. 걷는 분이시다라는 예.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사실 그렇게 악역을 하면서 좋은 소리 듣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이제 그 살아오면서 제가 악역은 그렇게 썩 훌륭하게 하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을 하다 보면 그 굳은 악역을 그 계급이 낮을 때는 많이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에 사람이 풀어줘야지 그렇죠. 밑에 예. 사람은 조금 그 엄격하게 이렇게 다뤄줘야 되는데 좀 하지 못했지 않나 이런 조금 후회스러운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 위에 사람들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제 어쨌든 제가 그 오버 액션은 많이 아닌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제 스스로 뭘 만들어내 가지고 무리하게 한 적은 별로 없는 네. 것 같습니다. 좀 아까 이제 살아온 일생이 그렇듯이 좀 밋밋합니다. 네. 밋밋한데 그 운이 좋아서 이제 부처님 가피죠. 뭐 부처님 가피가 돼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공직사회에서는 그래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차관급으로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예,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내 어떤 힘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오셨는지. 예. 공무원을 하는 게 이제 특히 고위공직자는 그 어떻게 지뢰밭을 걸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지뢰밭을 걸어간다. 예, 네. 참 그걸 그 발에 가기가 잘못 가면 근데 지뢰를 밟는 거죠. 네. 바로 가려는데 그 가르침이 뭐 신앙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 굉장히 흔들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돼요. 그 특히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때는 금방 그 앞에 민원들은 와글와글한데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 민원이 있지만 더 큰 사람들이 말 못하는 다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판단 이런 걸 할 때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 나침반이 돼줘야 돼요. 나침반이 없으면 망망대속에서 방향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그 참 신앙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교와의 인연은 언제부터셨어요? 불교는 제가 우선은 이제 군대를 갔을 때 그게 군 포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군대에 갔을 때 보통 이제 군에서는 종교를 권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니까 이제 막상 전쟁이 터지면 이 목숨을 초교같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종교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또 이제 그 고달프잖아요. 네. 군대 훈련 과정이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위안을 받고 해야 되니까 예, 그때 가서 그때 수계를 한번 받았던 것 같아요.
받았던 것 같고 그러셨군요. 그 뒤에 이제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많이 닥쳤을 때 네. 뭔가 위안을 받고 싶은데 음. 이제 그래서 이제 절에 가거나 저 책을 통해서 많이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야심경이라든지 네. 간음경 이런 걸 통해서 그 공부를 하면서 좀 위안을 받는 그런 걸 택했던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하시면서 본격적인 신행 예, 활동을 예, 하신 예. 거예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로 예. 생과 사는 부처님한테 맡겨놓고 예. 나한테 주어진 이 시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 시간을 메꿔 가다 보면 고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예. 사실은 고민을 해도 소용은 없어요. 예, 소용없는 고민을 거니까. 해도 소용은 없고 맞아요. 지금 네. 이 순간에 충실한 게 그게 네. 그냥 최선의 길일 수밖에 없고 또 그 고민하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라는 법도 없는 것 같아요. 지나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 너무 좋은 저 말씀이시네요. 들었습니다. 아이고, 예. 내가 불교와 인연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많다고요. 그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군에서 뭐 기독교로 갈 수도 있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불교로 간 것부터가 이제 인연이고 그 이제 제가 그 보통 본격적인 신행 생활을 하면서 연불을 하거나 하면 연불이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잘 되고 자선도 그래도 좀 뭐 견딜 수 있고 또 특히 제가 특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에 잠이 잘 깨요. 네. 그래서 전생에 절에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인연은 좀 있다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불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법당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또 나와도 되고 또 법문을 하는 과정에서 절만하고 나올 수도 있고 네. 그걸 뭐라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니까. 예, 뭐라 하지 않고 그리고 돈도 내고 싶으면 내고 네.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이 그 불교의 장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불교에 가서 그냥 부처님과 직접 대면할 수 네. 있고 네. 뭐 그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부처님하고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같이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네, 그런 자유. 예. 예. 근데 이제 점점 자유롭게 하면서도 예. 항상 부처님이 같이 있다는 생각. 예. 그 생각이 들면 굉장히 행운입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많이 잊고 사는데 네. 어떤 부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할 때 부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같이 생각해 주면 네,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네.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예. 그런 생각하시는군요. 왜냐하면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하면 그 같이 있는 동료들과 마음을 상할 텐데 이런 생각도 네. 들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분명한 그 대답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조계종 정정이신 진제 정정예하나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도 인연이 깊으시다고. 예. 뭐 깊다기보다도 저를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진제 종정이 하는 처음 뵀을 때 아주 그 호감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국대를 처음 할 때 본인이 직접 나와서 소개를 해주시고 그런 걸 해주셨고 그 설정 스님은 옛날 제가 조달청장 할 때 네. 대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수덕사를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또 적극적으로 또 지원해 주시려고 그랬고 공무원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 불자 활동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걸 아마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해주신 거 아닌가 생각 들고. 지금 이렇게 웃으실 때는 예. 어린애.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그게 아마 동심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린이가 천진난만한 그 마음을 네.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불심인 것 같아요. 그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나이가 들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은 모든 걸 호기심을 가지고 그 신기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이 바로 이 자연 이 주위 둘레 세계를 보면 모든 게 신비로운 네. 대상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예, 잊어버렸는데 네. 어린이들이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왜 이렇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너 잘못했어 하고 이렇게 뭐 꾸중을 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반성하게 뭘 가르친다든가 할 때 인상을 쓰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다 웃으면서 천진난만한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해주면 그 받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 좋게 진솔하게 그렇죠. 받아들일 오래 것 남고요. 예.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예. 방피 때와 방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우리가 천수경의 원화조독 선방편 이런 네. 표현을 쓰는 것도 그게 어떤 사람을 상을 줄 때도 그렇고 벌을 줄 때도 그렇고 시기와 때와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문제 뭐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그 어떤 민원이 생겼다거나 그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해결하는 방편도 그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그렇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편을 골라내야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래서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 나무대비관시험 이렇게 그 하고 원화조독 선방편 이렇게 하는 평소에도 수행을 많이 하시는 편이시죠? 뭐 그렇게 많이 하진 않는데 아니 근데 주로 어떤 저는 수행을 간단한 하세요? 게 좋아합니다. 예불문에 나온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간단하게 그 옛날에 그 선지식들 그 이제 그것들이 다 겪어온 그 과정, 그 선배들이 많다는 걸 갖다가 다 표현해 준 거 아니습니까? 그 다 성불한 분들이 그 이제 그 표현을 해주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네. 그걸 이제 말을 해주고 있고 또 천수경은 거의 요약이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모든 게 그 참여하고 해양하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수행하시기 전과 수행하신 후와 어떤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제 그 수행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달라진 거. 저는 이제 도노돈수는 못한 것 같고 이제 도노정수행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조금씩 수행을 해 나가는데 이제 큰 차이가 뭐냐면 두려움이 좀 적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그 우리 이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참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들은 지옥을 몇 번씩 가지 않습니까? 입시 지옥을 시달리고 또 취직하기가 취직하기엔 지옥에 시달리고 또 들어오면 자리를 뺄까 싶어서 그것들이 없고 나오고 나면 노후가 걱정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걱정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대범해졌다 할까 이런 게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까지 주 생사를 갖다가 그 우리가 그 완전히 분별이 없어지는 그 경계는 못 갔지만은 뭐 나중에 그 죽음에 대해서도 좀 자신 있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런 막연한 생각은 참 들어요. 가족분들은 어떠세요? 뭐 우리 가족은 굉장히 바쁩니다. 이제 그 우리 와이프는 이제 애들을 위해서 이제 지극정성으로 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또 재수생도 한 명 있고 이래가지고 그 보살핀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 애가 3명이고 이다 보니까 네. 우리 와이프 그 집 사람은 그거 한다고 그 공덕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제가 같아요. 우리 집사람 공덕을 쌓고 있으니까 겁나 깔 거고 제가 좀 부족하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은 이 공직자 또는 공무원, 공직자 이렇게 같이 살면은 그 가족들도 참 힘이 들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이라든가 몸가짐 이런 걸 조심해야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울 텐데 내조의 힘 그러니까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뭐 이까지 온 것도 제 집사람 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고 실제로도 이제 공직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진짜 사회적으로 뭐 공직자 크게 칭찬받는 그런 지금 그 지위에 있자고는 생각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직자를 바르게 가려면 그 가족의 희생이 굉장히 크다. 저는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 자기 자신은 돌아다니면서 뭐 대접을 좀 잘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김영란법 때문에 힘들어졌지만 과거에는 우리 때는 뭐 술밥 얻어먹는 걸 많이 얻어먹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귀족처럼 살아요. 그런데 가족은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이에요. 아까 말씀 중에 자녀분이 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사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애국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자녀분들은 아빠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좀 그렇죠. 엄격하고 무서운 아빠?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강남에 유행하는 게 있습니다. 말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할아버지 재력이 있어야 되고 네. 엄마가 정보력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가 무관심이 무관심, 되는. 네. 저는 막 할아버지의 재력은 못 물려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무관심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직장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네. 별로 애들하고 있을 시간도 많지 않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금 미안한 감정이면 지금부터 참여를 하고 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나면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같이 있을 시간이 있지만 그때는 천덕꾸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고. 뭐 지금부터 이렇게 용돈 주시면서 관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섭이 쌓여가지고 이것도 참 걱정이에요. 왜냐하면 애들하고 같이 놀고 네. 같이 이야기하고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돌아다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난다는 것은 성공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예. 돌아다 보셨을 때 예. 가장 이렇게 나에게 고마움을 베풀어 주신 분이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고마움으로 생각나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선생님들이 그 많은데 저는 중학교 때는 그 선생님 성함은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도덕 선생님이었는데 그 45분 강의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35분은 그 수호지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하고. 혹시 공 선생님 아니세요? 공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그 수호지의 세계를 아주 설명을 잘했어요. 보니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네. 그 흑선풍 이규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실감나게 해주셨던지 애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도 우리 때는 고등학교 시험을 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막 온갖 그 푸시를 압력을 받고 이런 시기인데도 그분이 참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재미있는 학창 시절을 보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인천중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1학년 때 그 저희는 그 공 선생님이 한문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탁 들어오셔서 딱 공에다가 사과를 하나 그리고 꼭지를 딱 떼어내요. 이건 뭐냐? 이러요. 사과에 그랬대. 이 바보들아 공이지. 그러니까 공선 자기 당신의 그 전함을 이렇게. 근데 그분이 진짜 그러셨어요. 수호지 삼국지. 근데 삼국지가 끝나는 게 1학년이야. 그렇게 해갖고 쭉 끝날 때 삼국지가 끝나요. 2학년 올라가면 수호지. 근데 그분이 진짜 이야기를 쫙 거시고 10분 정도 한문 공부를 해요. 그러면 그냥 쏙 들어오고. 쏙 들어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선생님을 기다렸다고. 그러셨구나. 그런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선생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데 물론 이런 선생님도 있고 저런 선생님도 있는데 다양한 선생님이 계시는 게 좋겠다. 특히 젊은 층들의 경우에는 욜로라고 해서 꿈이 없다. 오늘에 충실하자. 역시 오늘 살고 보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캐실하시라. 네.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 보면서 선배로서도 이렇게 드는 마음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꿈은 이루어진다 이 말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느 정도 20살 되면 더 안 크잖아요. 이제 큰 사람이 뭐냐 하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이 크면 이상이 큰 만큼 큰 사람이에요. 또 실제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나중에 보면 좀 뭔가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상이 없고 그냥
프로멘트로 트랜스포머 그대로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상을 가져야 되고 이상이 일어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바로 그 신앙이 그런 걸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네. 부처님이 도와준다. 내 이 좋은 큰 공덕을 짓겠다는 이 마음을 분명히 밀어줄 거다. 이런 네. 그런 생각을 가져야 예. 자기 지위도 주어지고 이런 거 아닌가. 뭐 안 와도 좋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예, 아주 고마운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예, 가까웠는데요. 앞으로 더 예. 해 또 이루어가고 싶으신 그런 어떤 원이 있으시다면 그런 그 저런 생각이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마음의 문제라 봐요. 우리가 최근 화재 사고도 많이 났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전 사고도 나고 그랬는데 이것이 실제로 뭔가 마음의 문제가 돼서 발생했다고 생각돼요. 뭐냐면 뭐 우리가 그 목욕탕에 사고 났을 때 그 비상구에 신발장을 두고 이런 것도 그 조금 그 공간을 아끼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적발하는 이런 사람들도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고치는 것이 우리가 그 진정 선진국이 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질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잘 살기 힘든 사회가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그 물질 하에서 어떻게 안전하고 그 화목한 사회를 만드느냐 이건 결국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그 마음 공부를 별로 안 가르쳐요. 네. 학교도 안 가르치고 그래서 종교의 역할이 크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불교가 가장 큰 역할을 뭐 다른 종교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중에서도 불교가 가장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유 시청자 여러분 열심히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좀 뜨듬뜨듬 하더라도 좀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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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올곧은 공직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오신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위원이자 또 오늘 보신 것처럼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김상규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겉으로는 아주 부드럽고 유연하신 분 그러나 내면은 강한 그리고 분명한 인생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불교계를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나가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프로그램 이 시간에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